자, 여기 sayHello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ayHello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런 속성들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결과를 출력한다고 보면은 구출을 해보죠. getMessage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sayHello는 지금은 객체처럼 동작하고 있죠. 어떠한 객체처럼 동작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먼저 한번 제가 결과를 먼저 찍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sayHello는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클래스 객체에서 나온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펑션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출력을 해보면 true가 나오죠.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함수는 펑션 객체의 내장 객체인데요. 인스턴스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함수는 펑션 객체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펑션 객체 안에 있는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펑션 객체의 프로토타입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sayHello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함수에 있는 펑션 객체의 프로토타입에는 뭐 bind라든가 call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메소드가 접근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여기 펑션이라고 나오죠. 이게 존재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이 두 가지 제가 작성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긴 하죠. 자, 이번에는 푸.렌더라는 뭐 메소드가 있다고 칠게요. 아직 추가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추가하고 다시 이 결과를 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기를 예상하냐면 푸 실행도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렌더링까지 처리되는 코드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렌더링에 포함된 푸죠. 뭐 이름을 뭐 with render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푸라고 그대로 했어요. 그럼 푸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렌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푸에 렌더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펑션의 프로토타입에 렌더라는 메소드가 실제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직접 이렇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펑션에 렌더를 프로토타입에 추가해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렌더를 호출하는 메소드가 이제 this가 렌더를 호출하는 그 객체를 가리키는데 지금은 이제 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아래 상황에서는 푸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함수를 반환하고 있어요. 함수를 반환해서 이제 이 함수의 푸 함수의 결과를 리절트로 받고 그거를 로그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결과를 받아서 렌더링을 하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hello prompt라는 메시지, 우리가 이제 그 프롬프트, 푸의 결과가 프롬프트란 말이에요. 그 프롬프트의 이 결과를 받아서 이 출력을 렌더 함수의 입력으로 넣은 것처럼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까지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장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확장하는 거는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네, 그렇게 권장되는 안티 패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내장에 있는 메소드들을 추가하면은 누가 여기 뭐 어플라이 말고 뭐 저런 게 있네? 그래가지고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렌더가 있나봐 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장 메소드인가 해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되는 방법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자, 이런 메소드가 있다고 칠게요. 로그를 출력하는 메소드. 이 메소드는 아무래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똑같이 아까 푸를 만들어 놓고 푸에 로그를 하고 푸의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푸 펑션이 호출이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푸 펑션이 얼마큼 실행이 됐는, 푸 펑션도 실행이 되지만 푸 펑션이 얼만큼 호출됐는지도 확인하는 코드거든요. 이런 게 만약에 빈번하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푸 안에 로그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할까? 또는 뭐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계속 호출해 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이 코드 만약에 푸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뭐 바다 그래서 프롬프트 둘둘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에서 달러 로그로 해놓고 이 결과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바 펑션이 콜드 실행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출력하는 아까처럼 뭐 이런 출력을 하는 코드를 어디 만들다거나 아니면 바를 수정하거나 그런 거 없이 바에 수정하는 거 없이 바로 로그 함수를 한번 불러줌으로 해서 계속 로깅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펑션 프로토타입에 추가하는 정도까지는 고려를 해볼 수 있기는 하죠.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확장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권장되는 패턴은 아니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유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식으로 기능을 약간 장식하고 확장하는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사용하려면 지금 저처럼 뭐 특별한 이름 네임 프리픽스를 붙인다거나 그런 것들도 방법이기는 하죠. 자, 이 코드는 동일한 코드는 사실은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데코레이터 패턴을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데코레이터 패턴은 아까처럼 프로토타입에 추가한 것이 아니죠. 대신에 간단하게 이렇게 뭐 푸 펑션을 만들고 나서 푸 펑션을 데코레이터라는 거에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푸 함수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결과를 한번 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푸 펑션은 콜드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펑션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푸 함수를 넣고 실행을 해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펑션에 프로토타입을 추가해서 하는 방법들도 가능은 하나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렇게 권장되는 패턴은 아니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 결국에 함수도 이 펑션 객체의 인스턴스, 객체로서 동작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방법으로는 또 이렇게 데코레이터 패턴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능의 수정 없이 쉽게 확장하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자바스크립트의 좀 특이한 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